안녕하십니까. 부산창의융합교육원 왕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0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2020이라는 숫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2020년에는 정말 눈부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사람이 정말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우주를 여행하거나 이런 상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즐겨봤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도 2020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많이 다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 미래와 같았던 2020년, 정말 오고야 말았다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먼 미래와 같던 2020년, 정말 그 당시에 생각했던 내용과 지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020년, 지구는 인구 폭증과 환경오염, 자원 고갈로 황폐화되고 인류는 지구를 떠나 살 행성을 물색합니다. 생명체가 사는 외계 행성,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죠. 30여 년 전 방영된 애니메이션 원더키드가 그린 2020년의 모습입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아 과거 방영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상한 오늘이 얼마나 현실화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만화 원더키드에서처럼 지구는 기후변화와 쓰레기 증가, 산림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자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브라질의 원자재 공급 업체들과 거래 중단에 나섰죠. 만화에서처럼 생명체가 사는 외계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는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2023년 상용화될 예정이죠. 20여 년 전 개봉한 영화 미션 투 마스.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들이 2020년 화성 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화성에서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와 맞닥뜨리는 내용이 나오죠. 네이처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화성 탐사를 꼽았습니다. 2020년은 26개월 주기로 태양, 지구,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는데 화성 탐사 시 비행 거리가 짧아져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중국은 올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2018년 미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극한의 고비를 넘기고 화성 표면 착륙에 성공한 바 있죠. 2011년 개봉한 영화 리얼스틸은 인간 권투가 금지되고 인간이 조종하는 로봇 격투가 인기를 누리는 2020년의 모습이 띄었습니다. 나는 전설이다의 원작자 리처드 매디슨이 1956년 발간한 단편 소설 스틸을 원작으로 했죠. 현실에선 여전히 인간 격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 격투의 모습도 그리 먼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중국 시안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는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들이 싸움을 벌였는데요. 로봇은 일정량의 체력을 부여받는데 공격을 당하면 체력이 감소합니다. 로봇을 조종해 승부를 겨루는 현실판 리얼스틸 대회로 미래 새로운 e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죠. 인류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선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네, 잘 보았나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처럼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상상했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이 마냥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고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의 전 회장이었던 마이는 말을 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현재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물해 줄까요?
자, 선생님은 50대 50이라고 봅니다.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가요? 지금처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는 아마도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끔찍한 도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개봉했던 반도의 도시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많이 내렸었죠.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물난리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지구라는 행성에 보호를 받아야 될 만한 존재이죠. 이와 관련해서 영화 두 편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008년 8월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월이이고요. 하나는 2014년 11월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지구의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황폐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사람들은 지구 밖 우주선에서 생활을 하거나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디스토피아의 미래는 정말 선생님이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토피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토피아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이상적인 사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에서 앞부분에 나왔던 미래 사회를 연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편리하면서도 사회의 질서가 잘 갖춰진 또는 환경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나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고 법을 어기거나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과학기술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씨앗의 역할이 되어야 하겠고요. 카를 샌드버그가 말했던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들이 바라는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이 약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꿈 17가지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선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마크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바로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가운데 그들의 경력 단절에 관한 조사 결과
미국발 금융쇼크의 여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시아 시장에도 바늘구멍 우용절벽 공채 시험의 역대 최대 인원 태풍 차바가 휩쓸고 지구촌 기상이변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최악의 스모그가 덮친 인간의 욕심이 주변 환경에 급속한 파괴를 잘 보았나요? 지속 가능 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등 전반적으로 지구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UN 국제연합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모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속 가능 발전의 17가지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보았음직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물통이 있는데 하나의 물통에는 위쪽이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였죠? 이것은 리비이의 최소량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물통의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하게 있어도 한 부분이 깨어져 있다면 그 깨어진 만큼만 물이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의 17가지 목표에서도 16가지 목표는 달성되더라도 한 가지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리비이의 최소량 법칙처럼 모두가 미달된 목표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럼 과연 17가지 목표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뭐니 해도 사람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서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참 많이 있어요. 빈곤, 기아와 영양실조, 의료, 교육, 성평등 등 사람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지구촌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연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꿀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이면에는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면 과연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지구 밖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은 지구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즉, 물과 위생, 그리고 청정 에너지 사용, 지속가능 소비 생산 증진,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존, 생태계 보호 등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번영입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경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미래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첨단 산업이 활성화되고 사람 간 또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된 도시로 변화 등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화입니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을 위해 법을 잘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엔과 같은 이행수단과 국가 간의 협력과 배려를 기초로 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정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환경, 번영, 지구촌 평화를 위해 17가지 세부 목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하나 목표가 뒤처지지 않고 17가지 목표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 충족될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적인 미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과학기술의 발달도 글로벌적인 사고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도 또는 어느 나라도 소외됨이 없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옥수수가 자라서 수확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으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이다.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안겨줄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예전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할 수 있게 원동력으로 두고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유토피아적인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두고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